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 장학금 불용액이 741억 원이 발생했더라고요. 신입생들 중에 2학기에는 국가 장학금 신청한 학생인데 1학기에 못한 학생들이 15,000명이 넘고 제외 한인 학교는 학교장 선발 기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.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떨까. 질의해 주십시오. 네,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 장학금 있잖아요. 네. 이게 불용액이 이제 741억 원이 발생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국가 장학금을 뭐 받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, 하나는 일단 학비 자체의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 하나하고, 또 하나는 대학은 무슨 의료보험 이런 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로 대학 내 복지 혜택 관련된 어떤 걸 할 때 기초 자료가 이 국가장학금 수혜자인가 아닌가 이런 게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는 거에서 더 나가서 다른 여타 복지 혜택에서도 이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왜 이 불용액이 발생했는가 봤더니 신입생들 중에 2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인데 1학기에 못한 학생들이 15,000명이 넘고, 이 학생들이 왜 1학기 때 신청 못했을까를 좀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내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. 주로 인쇄 매체 중심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다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네. 두 번째는 재외 동포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, 하나는 이게 제외 한인 학교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,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, 학교에 관해서라면 학교장의 역할이 역량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내부에 학교 분란이 일어나는 학교가 의외로 많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장 선발 기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. 특정 기관에서만 주로 몰아서 간다, 뭐 이런 또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장 선발 기준을 좀 개선하고, 그다음에 이미 뽑히게 된 선발된 학교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고할 뭐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학생들 제외 한인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적 이질성 때문에 어려움들을 되게 많이 겪고 있는데, 우리나라 지금 무상교육이 전면화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아프리카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외 한인 학교 학생들한테는 지금 주로 시설이나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,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책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떨까. 그래서 우리 자기 고국 모국이 이렇게 이제 배려해주고 있구나,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교과서 주는 거 외에는 예, 국가장학금 홍보와 제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장 선발 기준, 또 국내에서 무상교육과 같은 수준의 어떤 지원 방안, 네, 예, 지원 방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드리겠습니다. 네,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